앞서 예고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 계속 또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이슈들 체크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덕원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난주 이 시간까지만 하더라도 신흥국을 어느 정도 뒤돌아볼 여유는 있었는데 네. 또 한 주 동안에는 그럴 여유조차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 좀 대외적인 다른 이슈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신흥국 시장 현재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우려를 우리가 떠안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네, 우려는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사이클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예. 과거 97년, 98년에 아시아 금융 위기가 터졌을 때도 선진국은 괜찮았지만 신흥국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그런 시기가 나타났습니다. 예. 또한 아직까지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마이너스로 간 게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대세 상승장이 맞습니다만 그 전에도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은 얼마인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차트를 보면은 그 2001년도, 2000년도 이 시기의 일드 커브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2000년도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플러스가 나타나다가 2001년에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현상이 나타나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시기에 전에 다우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1996년부터 98년까지는 굉장히 큰 폭의 급등장이 나타났었고요. 중간에 아까 드렸던 그 차트 전에 예. 신흥국 시장에 위기가 있으면서 한 20%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일어나고요. 네. 그다음에 일드 커브가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나서 큰 폭의 폭락장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와 비슷하다면은 아마도 신흥국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세계 시장이 안 좋냐 그렇게 보아지지는 않고요. 제가 왜 2000년도하고 비교를 하냐면 그때가 닷컴 버블 때였었죠. 예. 그래서 흔히 말하는 나스닥 굉장히 급등을 했던 시기고요. 우리나라의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급등을 했던 시기입니다. 자, 그때 사이클 때의 그 신흥국 위기가 나타났을 때 나스닥이 한 30%의 조정을 받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급등하던 폭이 굉장히 가파라지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이 신흥국 시장의 이 위기가 나타나면서 오히려 유동성이 더 많이 부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큰 폭의 유동성이 나스닥.com 버블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비교했을 때의 한 약 40% 수준의 급등이 나타났습니다. 한 78%.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에 한 13%의 조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의 조정은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후에 얼마나 큰 폭으로 올라갈 거냐, 277%가 올라갈 거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 수준이 한 40% 수준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큰 폭의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지금 신흥국 시장의 우려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스닥 시장이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50bp에서 0%까지 내려갈 때 세 차례가 있었는데요. 이때의 나스닥이 얼마나 상승을 했느냐라고 보시면은 첫 번째가 60%, 두 번째가 90%, 그리고 세 번째가 45%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장단기 금리 차가 한 50bp 되지 않습니까? 이게 0%까지 갈 때까지 나스닥은 비슷한 정도의 상승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 대한 우려는 가지고 있되 선진국 시장에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4차 산업혁명 아래의 대표적인 지수인 나스닥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뤄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미국의 10년과 2년 장단기 금리 차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패턴이 계속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물론 선진국 그리고 신흥국 상승 여력에 대해서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 상승 여력이 긍정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 궁금한 것이 신흥국 시장의 상승 여력은 또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인데 두 부분 모두 한번 체크를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계속 추천을 하고 있으니까 선진국을 보겠습니다. 자, 선진국을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상의 상승 여력이 15.9%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높게 나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스닥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닥스 그리고 다시 미국의 다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 인덱스 다 20% 이상의 상승 여력이 나오고 있어서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좋게 보이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의 대세 상승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예.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이 4차 산업혁명의 대표 지수인 나스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이제 신흥국인데 만약에 이 신흥국 숫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16.5%가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기 시작했다. 예. 그렇다면 걱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는 1997년, 98년 정도의 위기는 아닐 거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때 수준 대비해서 펀더멘탈이 신흥국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원자재 관련, 특히 유가 관련 국가인 러시아, 그죠? 상승률이 거의 뭐 30%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매력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만, 대표적으로 중국을 토대로 해서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되는 것이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들이 받쳐주다 보니까 예. 뭐 다만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멕시코, 인도 그리고 베트남 정도에 봤었을 때는 상승률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래도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아니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신흥국 시장에서 좀 조심은 하되 대상승장을 해치는 정도의 영향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흥국 증시에 대한 상승 여력까지 저희가 표를 통해서 함께 살펴드려봤고요. 예전에 제 기억으로 이제 글로벌 ETF 관해서 한번 쭉 포트폴리오처럼 짜 주셨지 않습니까? 비중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뭐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좀 변화가 있다고 들어서 좀 이게 변경된 내용이 어떤 건지도 한번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달러 강세 추세가 일어나다 보니까 베네수엘라 정치권의 불확실성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아르헨티나가 또 IMF 예. 구제금융을 신청을 지난 5월 13일에 했죠. 자, 이러면서 또 통화 가치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또 금리가 40%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예. 자, 만약 이게 브라질까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는 브라질은 그나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1997년, 98년에도 기억하신지 모르겠지만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등등에서 시작했다가 결국은 한국과 대만까지도 구제금융 얘기가 나왔었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의 변동성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NP의 조정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과거에는 선진국 비중이 한 55%로 가져갔었는데 예. 훨씬 더 크게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70%까지 올렸고요. 여기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곳이 당연히 나스닥과 그다음에 IT, 그리고 성장주, 그다음에 금융, 헬스케어, 그다음에 태양광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 비중만 55%를 들고 가는 전략을 가지고 가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다 뺐습니다. 그게 이제 브라질이 되겠고요. 그다음 베트남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비중은 신흥국을 30%를 들고 가고요.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는 곳은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되겠고 나머지는 베트남과 대만, 특히 이제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는 펀더멘탈이 좋다. 왜냐? 중국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남미 쪽의 비중은 없애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변경이 된 저 MP에서 다시 한번 좀 추가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올해 들어서 베트남 ETF 쪽이 워낙 좋았다가 요즘 안 좋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 베트남 질리고 브라질 쪽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는데 브라질 아예 제외하는 쪽이었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해외 투자사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정치적인 불안이나 리스크가 있지만 경제 성장이 이것을 모두 뭐 상쇄할 거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각국의 나라들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흥국 시장 비중을 30%로 가져갑니다. 근데 지금 AC 월드 전체로 놓고 보시면 예. 신흥국 시장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30% 들고 간다는 건 그래도 신흥국 시장을 좀 더 많이 들고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불확실성은 있지만 전체 신흥국 시장이 다 어렵지는 않다. 예. 특히 지금 원자재 가격이 받쳐주고 있고 유가가 상승하는 주기에 있어서의 원자재 수출국은 펀더멘탈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의 경우에 문제점이 되는 부분은 남미 지역에 있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정말 구제금융까지 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브라질의 전체 지금 외환 보유고를 놓고 보시면은요 GDP의 21% 수준 정도가 나오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74% 수준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의 이 유럽 위기 같은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요. 여기에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진국 특히 나스닥 비중 좋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선진국 중에서 독일도 매력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뺀 국가들은 대부분 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아니면 부채가 좀 빠르게 증가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예. 이 비중을 줄였기 때문에 차익 실현 정도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난 3개월 동안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첫 번째는 지금 대체 에너지의 수요, 4차 산업혁명의 동맥주 중요한 부분. 그것도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IT주의 매력도를 짚어드렸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중국이 정말 살아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에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에 G2가 살아있기 때문에 글로벌 증시 투자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지난주에 저희가 중국 얘기 잠깐 했었고 방금도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끝나고 지난주에 뭐 중국 리포트도 쓰셨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저도 관심이 많아서 근데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좀 골자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이 시대에 또 중국은 샤오캉 시대라고 해서 개인소득 증가를 일으키고 있고요. 도시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조 기반을 만들고 있어서 펀더멘털이 좋아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제 지준율 인하를 일으켜서 중국의 매력도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요. 보통 유동성이 상승하면 주식시장은 좋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은행권의 예대율이 확대가 될 것이고 예대 마진이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중국의 내수 시장이 큰 폭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중국 정부 부채 비율은 50% 미만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또 여기에 가계 부채도 5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기반으로서 중국의 내수 시장이 확대가 될 수 있다 보니 이렇게 되면 주변 국가들은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글로벌 증시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짧게 정리를 해드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큰 도움이 될 만한 리포트니까요. 유동원 이사의 이번 중국 관련한 키움증권의 리포트도 한번 검색해 보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주식팀의 유동원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